오늘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요, 바로 인공지능의 진짜 시작점, 최초로 학습이란 걸 했던 기계, 퍼셉트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옛날 기계 얘기가 아니에요. 한 천재의 꿈과 열정, 그리고 AI 역사상 가장 혹독했던 좌절이 담긴, 뭐랄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거든요. 모든 건 1958년 뉴욕타임즈에 실린 이 헤드라인에서 시작됩니다. 와, 진짜 공상과학 소설 같지 않나요? 스스로 존재를 인식하는 컴퓨터라니. 이 기사 하나가 전 세계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죠. 도대체 어떤 기계이길래 이런 어마어마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걸까요? 이 엄청난 기계를 만든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시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는 컴퓨터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배우고 생각하는지 그 원리에 완전히 매료됐던 심리학자 프랭크 로젠블레츠였어요. 로젠블렛의 아이디어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하고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우리 뇌는 뉴런들이 서로 연결돼서 학습하잖아? 그럼 만약 뇌의 신경망처럼 생긴 기계를 만들면 그 기계도 뇌처럼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바로 연결주의라고 불리는 접근법의 시작이었죠. 뇌의 작동 원리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럼 이 퍼셉트론은 대체 어떻게 학습했을까요? 자, 보세요. 과정은 딱 4단계입니다. 첫째, 수많은 광센서로 이미지를 빛으로 감지해요. 둘째, 들어온 신호마다 중요도를 다르게 매기기 위해 수학적인 가중치를 곱해줍니다. 셋째, 이 값들을 몽땅 더해서 어떤 기준값을 넘으면 이건 참여야 하고 결정을 내리죠. 하지만 진짜 마법은 바로 4번째 단계, 학습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결정이 틀렸다면 스스로 정답에 더 가까워지도록 이 가중치 값을 아주 미세하게 자동으로 바꾸는 거예요. 바로 이 기능 때문에 퍼셉트론은 그냥 계산기가 아니라 학습하는 기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미 해군이 이 아이디어의 잠재력을 보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로젠블렛은 자신감에 넘쳐서 퍼셉트론이 곧 인간처럼 생각하고 말하게 될 거라고 선언했죠. 언론은 열광했고 대중의 기대는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이렇게 눈부신 성공 뒤에는 아주 거대한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라이벌이 등장합니다. MIT의 천재, 마빈 민스키. 근데 진짜 드라마 같은 건 두 사람이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그리고 민스키는 퍼셉트론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놀라운 부분인데요. 퍼셉트론이 데이터를 구분하는 원리가 사실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1차 함수, 바로 그 직선의 방정식과 똑같다는 겁니다. 퍼셉트론의 임무는 뭐냐?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참그룹이랑 거짓그룹을 단 하나의 직선으로 쫙 나누는 거예요. 화면에 보이는 AND나 OR 같은 간단한 논리는 어때요? 네, 직선 하나로 아주 깔끔하게 나눠지죠. 하지만 말이죠. 만약에 직선 하나로는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 단순한 질문 하나가 퍼셉트론의 그 거대했던 꿈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문제의 이름은 바로 XOR, 우리말로는 배타적 논리학 문제입니다. 이건 두 입력값이 서로 다를 때만 참여되는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AND나 OR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진 녀석이었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직선을 어떻게 그어봐도 대각선으로 서로 엇걸려 있는 저 두 그룹을 완벽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이게 바로 선형 분리 불가능 문제. 민스키가 퍼셉트론을 단번에 멈춰 세우기 위해 사용했던 완벽한 수학적 증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퍼셉트론은 본질적으로 뭐다? 네, 1차 함수입니다. 좌표 평면에 직선을 쫙 그어서 데이터를 분류하는 게 이 녀석의 역할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XOR 문제처럼 선형 분리 불가능한, 즉 직선 하나로는 도저히 나눌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바로 그 수학 개념이 AI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969년 민스키는 바로 이 XOR 증명을 담은 퍼셉트론스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 한 권이 단진 파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퍼셉트론에 쏟아지던 막대한 연구 자금은 전부 끊겼고 관련 연구는 학교에서 완전히 외면당했죠. 그리고 2년 뒤
이 모든 꿈을 시작했던 프랑크 로젠블렛은 안타깝게도 보트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렇게 인공지능 역사상 가장 춥고 길었던 첫 번째 AI의 겨울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퍼셉트론은 그저 그렇게 실패로 끝난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실패는요, AI 역사상 가장 중요했던 질문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로젠블렛도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으면 XY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여러 층으로 된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학습시켜야 할지 그걸 증명할 수학적인 도구가 당시에는 없었던 거죠. 그 결정적인 도구가 바로 훗날 등장하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입니다. 결국 퍼셉트론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 한계를 넘어설 것인가? 라는 아주 거대한 질문을 세상에 던진 셈이죠. 그리고 이 질문에 답하려는 수많은 과학자들의 노력이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는 딥러닝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로젠블렛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지만 AI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놓은 인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중에 어쩌면 단 하나의 수학적 열쇠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세상을 바꿀 다음 발견은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교실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